오늘도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시장이네요. 마리는 호텔 창문을 열며 서울의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4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여행에 대한 설렘이 가득한 눈빛을 간직한 여행 작가죠. 파리의 작은 아파트를 떠나 세계 곳곳의 시장 문화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로 이번에는 한국, 그 중에서도 서울에 발을 디뎠어요. 디지털 강국, 빠른 속도, 효율성. 마리가 수첩에 적어놓은 한국에 대한 메모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파리의 출판사 편집장도 한국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라라고 귀띔해줬고, 마리 역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 사진,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만 상상했던 거죠.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마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로 오래된 지붕들이 간간히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책 사이에 끼워진 새 책처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게 많아. 마리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첫날부터 바로 전통시장 탐방이었어요. 그동안 베트남의 수상시장, 모로코의 향신료 시장, 멕시코의 수공예품 시장 등 세계 각국의 시장을 다니며 그 안에 담긴 사람 냄새와 문화를 기록해왔죠. 과연 한국의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하는 기대감에 마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단 기본 인사말부터 외워야겠네. 마리는 미리 준비해온 한국어 회화책을 펼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정도의 표현을 몇 번 중얼거렸죠. 발음이 어색해 혀가 꼬였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들이었습니다. 사진기와 녹음기, 작은 수첩을 가방에 챙기고 마리는 서울의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빠르고 디지털화된 나라에서 오래된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아 있을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 포인트, 낯선 땅에서의 기대와 거리감. 전통시장 입구에 서자 먼저 들리는 건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마리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색색의 과일들, 싱싱한 생선들, 말린 나물과 해산물까지 형형색색의 물건들이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활기차네. 마리의 예상과 달리 시장은 무척 생동감 넘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빠르게 움직였고 상인들은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에서 마리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간 채소 가게에서 마리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나 상인은 바쁘게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마리의 인사를 듣지 못했나 봅니다. 다른 가게로 발걸음을 옮겨봤지만 상황은 비슷했어요. 몇몇 상인들은 외국인인 그녀를 보고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죠. 역시 한국은 바쁜 나라구나. 정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걸까? 마리는 출판사 편집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인들은 효율성을 중시해서 감성적인 교류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데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마리는 이런 편견이 맞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시장을 돌아다녔을까? 마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진은 몇 장 찍었지만 사람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어요. 몇 가지 작은 물건을 살 때도 딱딱한 거래 이상의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죠. 게다가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 상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성급했나? 잠시 벤치에 앉아 쉬면서 마리는 생각했어요. 단 하루 만에 한국 시장의 문화를 이해하려 했던 게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파리의 시장도 처음 가는 사람에게는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질 테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시장 구경에 나서기로 했죠. 멀리서 어물전이 보였습니다. 싱싱한 생선들이 얼음 위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마리는 용기를 내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3포인트 사건의 발단 작은 만남. 어물전 앞에서 마리는 망설였습니다. 싱싱한 생선들이 눈길을 끌었지만 또다시 소통의 벽에 부딪힐까 두려웠어요. 사진기를 들어 몇 장 찍으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경하세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리에게 손짓했어요. 마리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렸는지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서 손으로 생선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아주 싱싱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마리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주머니의 친절한 태도에 경계심이 풀리는 것을 느꼈죠.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보기만 할게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생선 하나를 집어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의 말을 이해했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리하기 쉬워요. 소금 조금만 뿌려서 구우면 돼요. 손짓과 표정으로 요리법을 설명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마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도 같이 웃으며 생선을 포장했습니다. 얼마예요? 마리가 지갑을 꺼내며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가격을 말하자 마리는 지폐를 건넸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고 고개 숙여 인사하려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다른 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건 서비스야, 반찬이에요. 혼자 사시니까 챙겨 드세요. 마리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지 안에는 작은 반찬통들이 몇 개 들어 있었어요. 마리는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마리는 봉지를 들고 시장을 나오면서 따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느꼈던 거리감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경험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봉지를 열어보니 생선 외에도 김치, 장조림, 나물 같은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먹기에 충분한 양으로요. 이게 바로 서비스라는 건가? 마리는 수첩에 오늘의 경험을 적으며 생각했어요. 계산되지 않은 친절, 예상치 못한 선물. 프랑스에서도 단골에게 가끔 작은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처음 본 외국인에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마리는 내일 다시 시장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4포인트 반복되는 따뜻한 마음이 열리다. 다음 날 아침, 마리는 어제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시장 안에 녹아있는 문화였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리는 의도적으로 다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작은 반찬 가게였어요. 다양한 색깔의 반찬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는 어제 받았던 반찬들 중 특히 맛있었던 김치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거 주세요.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포장해 주셨습니다. 돈을 건네고 물건을 받는 단순한 거래였지만 할머니는 갑자기 작은 통을 하나 더 봉지에 넣어주셨어요. 오이 김치예요.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마리는 어제의 경험이 떠올라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음 가게로 향했어요. 과일 가게에서는 작은 바나나 한 송이를 샀는데 주인 아저씨가 귤 2개를 함께 봉지에 넣어주셨습니다. 서비스라는 외마디 말과 함께요. 떡집에서는 구입한 떡 외에 작은 약과 2개를, 견과류 가게에서는 호두를 샀더니 잣 한 줌을 덤으로 얹어주었어요. 이게 다 서비스라는 거구나. 마리는 점점 이 작은 덤들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에서 그 소소한 행동에서 계산되지 않은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더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손님과 정을 나누는 방식처럼 보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마리는 작은 분식집에 자리를 잡고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포장마차 주인이 지나가는 고등학생에게 어묵 하나를 건네는 모습도 보였어요. 여기요. 시험 잘 봐. 학생은 익숙한 듯 감사 인사를 하고 어묵을 받아갔습니다. 마리는 자연스레 카메라를 들어 그 모습을 담았어요. 이런 장면들이 모여 시장의 일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리가 당황해하자 한 상인이 작은 비닐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가져가세요. 다음에 오실 때 가져오시면 돼요. 마리는 그 순간 이 시장에서 자신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마리는 오늘 하루 동안 모았던 작은 덤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더 주는 게 아니야. 마음을 나누는 거지.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마리는 생각했어요. 파리의 시장에서도 사람들은 웃고 대화하지만 이렇게 낯선 이에게까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주는 문화는 새로웠습니다. 마리는 수첩에 오늘의 경험을 또 한 장 채워 넣었어요. 한국 시장의 덤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5포인트 감정의 전환 편견이 깨지다. 시장에서의 셋째 날, 마리는 이제 몇몇 단골 가게가 생겼습니다. 어제 갔던 반찬 가게, 과일 가게를 다시 찾았더니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처음 만났던 어물전 아주머니는 마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어요? 오늘은 뭐 살 거예요? 마리는 이제 좀 더 자신감 있게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사진만 찍을게요.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어요. 마리가 웃으며 사진을 몇 장 찍자 아주머니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여행객이에요? 마리는 최대한 쉬운 단어로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저는 작가예요. 세계 시장 책을 써요.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상인들에게 마리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분 작가래. 우리 시장 책 쓴대. 순식간에 마리 주변으로 몇몇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마리를 바라보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대화였지만 마리는 상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대화 중에 한 할머니가 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시장은 정이 많아요. 그거 써야 해요.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마리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무척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잠시 후, 한 젊은 상인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정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감정이에요. 가족 같은 느낌, 우정보다 더 깊은. 마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며칠간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 정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 이제 조금 알겠어요. 마리는 수첩에 정정이라고 적었어요. 프랑스어로는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아마도 따뜻한 유대감이나 정서적 연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더 일상적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리는 시장 한편에 있는 작은 찻집에 앉아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하나둘 깨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이미지 뒤에 이렇게 따뜻한 문화가 숨어 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발견이었죠. 이게 바로 여행의 의미인가 봐. 마리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타인에게 마음을 얻는 문화. 계산되지 않은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이 한국의 전통시장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어쩌면 더욱 소중해진 가치였어요. 6포인트, 결심과 변화. 한국 체류 마지막 주, 마리는 이제 시장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작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상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가게 역사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요리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써봐요. 50년 된 우리 가게 비법이에요. 한 김치 가게 할머니가 손수 쓴 레시피를 마리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마리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세대를 걸쳐 이어온 가족의 역사를 나누는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마리는 매일 밤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경험과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쌓여갔고, 단순한 여행 기록을 넘어 무언가 특별한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물건들보다 그곳에 흐르는 정서, 그 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마리의 관심을 더 깊이 사로잡았어요. 이걸 유럽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마리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글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때 마리는 문득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가격표 없는 이야기. 이게 좋겠다. 마리는 흥분된 마음으로 노트북을 켜고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통시장에서 경험한 덤 문화와 정의 가치를 사진과 함께 전시하는 작은 전시회를 파리에서 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물건에 붙은 가격표는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가격,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리는 결심한 바를 시장 상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파리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시회를 열겠다고요. 상인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기뻐하며 응원해 주었어요. 우리 사진도 파리에 걸리는 거예요? 네, 물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파리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어물전 아주머니는 마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줘서. 그 순간 마리는 자신의 여행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무언가 더 의미 있는 일로 변화했음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국적인 시장 풍경을 담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인간적 가치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들고 시장을 찾았어요. 특히 처음 만났던 어물전 아주머니에게는 파리에서 가져온 작은 에펠탑 장식과 함께 긴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만난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제 책이 나오면 꼭 다시 찾아올게요.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마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건강히 다녀와요. 그리고 파리에서도 우리처럼 낯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줘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이 여행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으니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의 가치, 낯선 이에게도 베풀 수 있는 따뜻함의 중요성을 말이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마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서울은 그저 빠르고 효율적인 도시가 아니라 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따뜻함이 흐르는 곳으로 마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7포인트, 여운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파리의 작은 아파트, 마리는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벽에는 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상인들에게 받은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출판사 편집장과의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어? 생각보다 바쁘고 차가운 나라였지. 카페에서 만난 편집장 피에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마리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 겉으로는 바빠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따뜻함이 있더라고.
마리는 자신이 경험한 시장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어물전 아주머니의 서비스, 김치 가게 할머니의 레시피, 비 오는 날 빌려준 우산까지. 소소하지만 마음이 담긴 순간들이었어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 우리말로는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데 타인을 향한 따뜻한 유대감 같은 거야. 그들의 문화에 깊이 스며 있는 가치지. 피에르는 놀란 표정으로 마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을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만 생각해왔거든요. 흥미롭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걸. 마리의 전시회 기획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가격표 없는 이야기 한국 시장에서 만난 정치인이라는 제목으로 파리의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진 옆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전시회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파리에 사는 한국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깊은 공감을 표현했어요. 정말 잘 포착하셨네요. 이런 모습을 프랑스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오래 살았지만 마리의 사진 속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난 것 같다고요. 프랑스 친구들도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차갑고 경쟁적인 나라 아니었어? 항상 그렇게 묘사되잖아. 오랜 친구 소피가 전시회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마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겉모습이야. 진짜 한국은 시장의 덤 속에 담겨 있어. 계산되지 않은 마음, 낯선 이에게도 베푸는 따뜻함. 우리가 잊고 지내던 가치들이 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더라고. 마리의 전시회는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시장 문화 시리즈 책도 출판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성과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시선이 변화한 것. 그리고 그 변화된 시선을 통해 다른 이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마리는 한국 상인들에게 전시회 사진과 함께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의 가치를 이제 파리의 일상에서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웃에게 미소 짓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 가격표에 적히지 않는 이 마음의 덤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 덕분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다시 만나요. 이제 마리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덤에서 발견한 마음의 가치를 통해 그녀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